영업이나 사업하실 때 특히 중요한 민원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공무원들을 대하실 거죠. 예.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좀 대출 담당하는 은행 직원분들 대하실 때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민원이나 어차피 처리가 될 민원이라면 뭐 별 문제가 없겠고, 어차피 안 될 민원이라면 그것도 뭐 어차피 안 되니까 상관없지만, 때로는 좀 복잡해서 이렇게 보면 되기도 하고 다른 면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복잡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인데 누가 제기하면요 처리가 좀 빨리 되고, 누가 제기하면 반려나 거절되거나 아니면 처리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영업이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게 4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이 공무원, 이 상대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치밀하게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과 신뢰를 만드는 거고, 네 번째는 그 공무원과 영업하듯이 대화를 잘 왔다 갔다 하시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게 다 그렇지만요. 신뢰가 쌓이고요. 대화만 잘 되어도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질문 잘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첫째, 공무원을 정말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무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무리하게 민원을 처리를 해서 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요,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반려해서 그랬을 때 민원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불만을 올리는 거예요. 예. 특히 이 모두 다 그렇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 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사 또는 그 위에 상사의 상사가 알게 되는 게 좀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 공무원이라고 막 탓하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모든 조직의 구성원이 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민원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하는 건요, 일단 중요성으로 따지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아래예요. 예, 우선순위 떨어집니다. 은행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공무원을 대하실 때는요, 양극단의 태도를 가지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 공무원이 인상도 좋고 착해 보이고 친절해서 막연히 내 민원을 잘 처리해 줄 것 같아 생각하고 막 희망회로를 혼자 돌리시는 거야. 이거 곤란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 이 공무원 너무 깐깐해 보이고 막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고 막 진짜 공무원 마인드야. 내 민원 절대 안 처리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양극단으로 대하시면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맞아요. 반대로 공무원 중에 그 누구도 내 앞에 있는 민원인의 사정을 절대 안 처리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담당 업무하시는 공무원 한 사람도 없어요. 양쪽 다 없어요. 공무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민원인들이 보이는 그 황당한 태도들이거든요. 말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상들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영업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진상 고객들 대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아, 그런 민원인들을 맨날 대하신다면요, 저라도 짜증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해. 공무원이 관련 법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도요, 이 순환보직이에요. 돌아가면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안이나 법령 이거 다 이해하기 불가능해요. 예, 물론 민원인이 계속 요청하면 알아보긴 하지만요, 공무원이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건 곤란합니다. 어려워요. 자, 어떤 공무원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몰라서 어찌 보면 내가 좀 알려주고 끌고 가야 될 때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요. 이럴 때는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죠? 예, 이게 큰 하나예요. 공무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 생각하시면 공무원이라는 그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둘째,
전략을 정말 잘 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공무원 만나서 민원 넣으실 때도요.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가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치밀하게 알아볼 거 다 알아보시고 전략 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와, 이분 민원은 진짜 처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자신이 추진하는 그 민원, 그 사안이 어떻게 해야 공무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압박을 느껴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사실 이런 거 알아보기 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 잘 아는 분을 찾아서 가진 방법으로 알아내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너무나 잘 떠 있어요. 자, 그런 걸 잘 찾아보세요. 때로는 여러 명이 함께 민원을 넣으면 집단 민원이 되어서 공무원이 좀 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걸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반대급부예요. 이런 걸 알아보신 다음에는 절대 이 카드를 공무원의 자존심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는 형태로 쓰시면 곤란해요. 이해 가시죠?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공무원은요,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기는 힘들 수는 있어도요, 막는 건 정말 쉬워요. 조금이라도 공무원이 자존심이 상했거나 화가 난다면, 또는 이 민원인이 진짜 주접 떤다, 또는 막 건방 떤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그냥 여러 핑계 대고 취소할 수 있어요. 깔고 앉아서 뭉갤 수도 있고요, 아무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에요? 자, 나는 공무원 정말 싫어.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 보면 너는 공무원 같은 놈이야. 이런 걸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이런 분이 민원을 넣으면서 한참 그 위에 고위직 공무원한테 설명을 해서 막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된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을 상대하는 그 말단 공무원한테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셨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 결과를 보니까 그 민원이 기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 진짜 중요한 민원이었거든. 아마 그분은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공무원을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참, 저는 대강 그 사태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을지 예상이 돼요. 아마 그분이 쓴 여러 표현 중에 아마 그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자, 공무원은요, 도와주긴 힘들어도요, 막긴 쉬워요. 아무리 위에서 압박이 있어도요, 공무원은 다 자기들 편이에요. 자, 공무원이 자신의 상사한테 가서 여차저차해서 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공무원은요, 이런 논리는 정말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 될 법한 내용은 쏙 빼놓고 보고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누가 압박받았다고 내가 나중에 문제돼서 옷 벗을 수 있는데 그걸 진행을 시키겠어요? 안 되죠. 이해 가시죠? 심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상사한테 보고하면서 슬쩍 얘기하는 거죠. 글쎄, 그 민원인 분이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슬쩍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 상사 공무원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전체 싸잡아 비난한 거 기분 나쁘겠죠. 예. 가재는 개편이란 말 있잖아요. 공무원 또 공무원 편이에요. 아무리 위에서 힘써도요, 실무진이 이런 분위기로 똘똘 뭉치면요, 그 위에 누구 청장님 사실 이거 진행하면 여차저차에 걸려 큰일 나요. 압박 안 먹혀요. 이해 가시죠? 예. 요지는요, 여러분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잘 알고 계시되 절대 털끝만침도 자존심을 상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언급하시더라도 그냥 슬쩍 언급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서워요. 그걸 막 칼을 아무데나 빼고 그런 거 하수들이에요. 자,
압박 요인 찾아보셨다면요. 공무원을 동기부여할 게 뭔지도 잘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관공서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민원인도 평가합니다. 그런 거 잘 알아두세요. 공무원 입장에서 저분이 우리 시스템을 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좀 이분한테 잘하면 나한테 줘도 좋은 피드백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느낌 받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잘해주겠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관공서라면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관공서가 무슨 비전,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조직의 그 장 있잖아요. 장이 낙하산 같은 분이 오셨더라도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알아보시면 좋아요. 대개 그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파트너가 되겠다든지 무슨 지원을 하겠다든지 무슨 서비스에 힘쓰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들 다 써 있거든요. 이게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맨날 하던 얘기 심드렁하게 들리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 자기의 상사가 저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압박할 때도 있다면 이런 워딩을 쓰면요. 다른 것보다 좀 잘 먹혀요. 막연하게 해달라 이런 거 안 해주면 우리 가족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요. 시장님께서 일거리가 많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실무 단위에서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한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귀에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이런 거 이해하세요. 항상 공무원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공무원과의 만남도요. 한 번에 끝낸다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민원일수록요. 여러 번 만나야 좋습니다. 여러 번 만나시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해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파악된 걸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고 대응할 시간도 벌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게다가 그 만날 때마다 공무원한테 이런 거 배웠네요 하면서 법령도 알아보고 알아보고 공부하면 그 다음에 좀 더 구체화시키기가 좋아요. 여러 번 만나면 잘 처리해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도 공무원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만났어.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기각해야 돼. 반려해야 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도 좀 부담되시지 않을까요? 예.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작전, 전략 세우실 게 많죠? 만나기 전에 이런 거 잘 알아보고 충분히 작전, 전략 짜고 가셔야 돼요. 자, 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때도요. 치밀하게 알아보고 전략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은행 직원은요. 대출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아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부실 대출도 많고 사고도 많아서 이게 은행 내부에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하지만 세세한 건 대개 지점장이나 직원의 재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이자도요. 무슨 하늘에서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은행이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또는 공식적인 것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소통을 해야 고객들이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쓱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정해진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이해하셔야 좋아요.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요. 공무원보다 좀 유리한 점이 한 포인트 있어요. 뭐냐? 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그 담당 부서에 한 명밖에 없지. 상대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은행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협상에서 흔히 베트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차선책이에요. 대안. 이게 많아지면요. 무조건 협상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단히 흔해요. 대출 받을 때.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가도요. 어느 한 은행에서 승인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최종 실행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그냥 된 줄 알고 가만 계신 분 말고 혹시 다른 은행은 어떨까 해서 다른 은행 찾아가서 알아보면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한 은행에서 일단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승인한 걸 보니까 괜찮은가 보네 하면서 다른 은행도 일단 승인해 주거든요. 그리고 승인해 주면서
저 그 은행보다는 좀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승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지만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법령 따르면 이렇고 저 가이드라인 따르면 이렇고 저렇고. 자, 이런 거 아신다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먼저는 조금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어느 한 은행에서 승인을 된다는 얘기만 일단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출 실행은 좀 미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은행에 가서 얘기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은행들끼리 알아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은행들 경쟁자자. 자기들끼리 알아보지 않아요. 그거 거의 없습니다. 다른 은행이 그걸 진짜 승인을 했는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그 관련 서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기 힘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른 은행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가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하면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과 대출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충분히 작전, 전략 짜고 가세요. 뭐든지 잘 알아보고 전략 짜고 가시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과 신뢰를 만드세요. 영업한다 생각하세요. 영업하시는 분들 위에 만든 설득 기본 모델이 있어요. 화면 보이시죠? 맨 밑에 40%는 신뢰를 쌓아야 된다죠. 이게 민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무원한테 내 민원을 왜 네가 처리해 줘야 되는지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 이런 거 일단 뒤로 미루세요. 먼저 뭐 하셔야 되냐? 그 공무원이 여러분의 편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경까지는 좀 과도하더라도 최소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짜증을 내거나 진상이 느껴지는 어떤 표현을 조금이라도 하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은 진상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한테 진상짓을 한 모든 민원인들이 다 떠오르면서요. 갑자기 그 투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을 굉장히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특히 여러분 대화하실 때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말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아,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시니까 정말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문, 전문가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순간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자존감도 생기겠죠. 아, 내가 진짜 자문을 해줄 정도의 전문성이 갖춘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그 기대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기분도 좀 좋아지니까 더 좋은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제시하기도 훨씬 쉬워져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민원인들이 이런 사람 많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대안을 가르쳐드리면서 친절하게 도와드리면서 복잡하게 시간을 쓰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건 안 돼요 라고 끝내는 공무원들이 많을까요? 답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요, 반드시 일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자, 이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 대단히 많아요. 많습니다. 단,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가를 잘 봅니다. 자, 그래서요, 민원을 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할 기회 있다면요, 정말 절절하게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것도 충분히 연습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이야기 듣고 어머 정말 이분은 진짜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 야, 내가 이분을 안 도와드리면 내가 불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느껴지도록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해. 공무원이 무슨 얘기하면요, 절대 끊지 마세요. 잘 들으시고 맞장구 쳐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이런 경우도 생겨요. 어떤 공무원은요,
이런 거야. 야, 이 민원인과는 말이 통하네? 이러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민원인한테 받았던 불만, 자기 업무에서의 고충, 내 업무가 얼마나 전문적인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잘 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하고 맞짱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하세요. 아니, 그 공무원 무슨 생각 들까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한 민원인도 정말 많은데, 오히려 이분은 나한테 힘을 주네. 야, 이런 식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신뢰를 만든다면요, 앞으로 그 민원은 잘 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대부분 공무원이 순환보직이에요. 1월이나 7월에는 정기 인사가 나거든요. 이때 보직을 바꾸기도 하고요. 가끔 4월이나 10월에는 조직 개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한 뒤 얼마 뒤에 또 보직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직이 바뀌는 경우 많아요. 자, 그래서 만일 그 공무원이 다른 보직으로 가기 전쯤이 되면요, 내가 이 민원에 대해 조금 이 민원 좀 문제가 될 소지 있는데 하더라도요, 처리해놓고 갈 수도 있어요. 왜? 그 뒷감당은 그 뒤에 온 다른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어요. 만일 이런 시기에 그 공무원 마음에, 야, 내가 세상 몰라도 저분은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든다면요, 처리를 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요, 만일 이분이 처리를 안 해줬더라도요, 이후에 바뀐 분은요,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끊어 가세요. 이해가셨죠? 예. 자, 네 번째.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설득 모델 보시면 맨 밑에 40%가 신뢰고요. 이 위에 30%는 파악입니다. 이게 민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왜 이 민원 처리했는데 네가 왜 처리해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잘 물어보세요. 시작할 때는 물론 제가 이러이러한 용무 때문에 민원 때문에 왔는데요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요, 내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든 걸 물어보세요. 파악하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민원을 하게 된 사연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절절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했죠. 자, 그런 거는 한참 나중에 하세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한참 나중에 하세요. 파악이 된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대화의 초반에는 여러분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상대방 얘기 들으려고 하세요. 당연히 듣다 보면 맞장구도 치고 하면서 신뢰도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물어보기도 쉽고, 물어보다 보면 신뢰가 쌓여요. 이러다 보면 경계가 없이 다 신뢰도 쌓이고 파악도 되고 합니다. 자, 무조건 초반에는 물어보고 파악하는 데 집중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상대방이요, 이런 경우 많아요. 나를 돕고 싶거나 또 내가 물어보면 알려줄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내가 안 물어봐서 안 알려주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근무하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은행에 대출 있는 분들에게 이자를 올릴 때에는요, 은행에서 미리 고지해야 돼요. 고지. 자, 그런데 이럴 때 고객이 조금만 더 알아보고 부탁하면 좀 더 이자를 내려줄 여지도 있는데,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러시죠 하고 전화 끊는 분들이 많아서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라고 물었어요. 그 답변을 보니까 다른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 몰랐던 게 있네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묻고 나서 보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면 가능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 처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악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처리해주고 싶은데 한 방식으로 고집해서 또는 파악하지 않아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정말 많아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되게 이런 경우 많아요. 민원을 넣을 때가 되면요, 초조하고 다급해서 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소위 꽂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꽂힌 방법에만 관심이 있고요. 나머지에는 별 관심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그게 안 되면 세상이 꺼지는 거, 막 가슴이 꺼지는 것 같고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자, 이럴 때 너무 거기에 꽂혀 있지 마시고요. 조금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질문 더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해보세요. 왜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요. 이후에 여러분들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먼저 잘 들어놓으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내 민원을 잘 통과시킬 수 있는지 알기 쉽습니다. 특히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법령을 정말 잘 알아보고 준비하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이 공무원 만나면요. 주저리 그동안 알아본 거 다 말하면서 말이 많아져요. 자, 역설적으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말을 적게 하고 질문하면서 파악하는 데 힘쓰세요. 예, 파악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주저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은 법령 많이 한 거 좋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좋게 보실 것 같으세요? 건방 떤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부적인 방법 또 구체적인 사안보다는요. 근본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요 사안 승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안 위주로 질문하면요. 그 사안만 가지고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진척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전문가시니까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국에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물어야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둘째, 가능하면 예, 아니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질문 말고요.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 질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뭐뭐 하지 않으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예상외로 상대방이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면요. 이렇게 흐름이 딱딱 끊기기 쉽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당연히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 질문, 이런 걸 이제 개방형 질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조금 더 다양한 답변을 얻기 쉽습니다. 예 아니요로 하면요. 내가 원하는 답변 안 나오면 다 끊겨요. 쉽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질문을 몇 번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해보세요. 예. 상대방은요, 이 민원인을 도와줄까 말까 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끈질기게 물어보지 않는 한 상대방도 도와주기 힘듭니다. 특히 상대방도 보니까 바빠 보여. 공무원도 정말 바빠 보여. 내가 한 번 더 질문하면 미안한 것 같아. 이런 착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자, 어떤 때에는요, 내가 좀 더 끈질기게 물어보지 않아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공무원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안 되겠다는 답변 받았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질문을 해보세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따지고 압박하듯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정말 이런 게 필요한데 혹시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전문가시니까 물어보는, 제가 알면 좋을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알면 좋을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끈질기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말의 끝, 어미 처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없다라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또 많아져요. 예, 별 차이 아니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물어봐야 그나마 있다라고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만나려면요. 공무원과 대화를 하다가 다음번에 만날 거리를 잘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 얘기하다가 법령 등에 대해서 보니까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 잘 기억해 두었다가 예,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 우리 과장님과 얘기를 할 수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법령이 있던데 아까 그 법령을 제가 좀 공부를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배워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공무원 중에 이런 요구를 마다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요구를 마다한다면요, 아마도 이런 경우일 거예요. 그냥 수고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오늘 승인해 드릴게요.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민원을 부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제 영업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마 배우신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쓰면 되는 거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세일즈 하는 겁니다. 이게 민원 넣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